예,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2014 그 동영상 DVD에서 그 샘플 예제였죠. 예제에서 오브레이, 보시면 어셈블리에서 오브레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뷰에서 이제 오브레이 뷰를 내리는데, 그래서 이 치수를 정확히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물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셈블리에서 미리 처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셈블리에서 그 컨스트레인트 있죠. 부속 조건을 이용하셔가지고 미리 정확한 각도를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뷰에서는 어차피 어셈블리에서 만들어 온 걸 가져다 쓰기 때문에 치수 편집을 통해서 뭐 치수를 뷰에서 치수를 건드림으로써 이게 뭐 조립이 움직여지고 각도가 회전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제 파일은 이거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터 걸려 있는 거는 그죠? 중심 축일치와 각종 이렇게 면 거리 메이트만 걸려 있습니다. 컨스트레인트죠. 축일치랑 그렇죠? 거리 메이트만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리프레젠테이션 있죠. 여기서 뷰가 여러 개 있었는데 요거는 동영상에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지워버리죠. 마스터만 남겨놓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워버리고, 자,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신경 안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 포지션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완벽하게 조립되어 있는 1차적인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전개된 모습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셈블리 하실 때 돌리다 보면 막 이상한 데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F4키 누르고 가운데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그 부분이 화면의 중앙에 오면서 회전의 중심점이 재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먼저 회전이라는 개념은 뭐죠? 축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럼 회전축은 어디를 잡는 게 좋겠습니까? 이 내부에 있는 이 조인트의 가상의 축을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가상의 축 이놈이 가지고 있는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축 대 축으로 각도를 잡는 게 아니니까 면과 면을 이용해서 잡으니까요. 비지빌리티 해놓으시고, 실제 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YZ면 또는 XZ 이 두 개의 면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XZ 면은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뭐 XZ 면을 써보죠. 그럼 이 두 개는 비지빌리티를 꺼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요거죠. 바틀 오픈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요 부분에서 면이 지금 이 면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가운데를 지나야 되는데 해필이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럼 면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면을 가지고는 왜죠? 이 축, 가운데 축, 이 조인트의 축, 가상의 축을 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부에 있는 축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각도 메이트를 걸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야겠죠. 자, 이거를 별도로 오픈하겠습니다.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만들면 되겠죠. 자, 먼저 회전축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축이 필요하겠죠. 원통의 가운데 축 하나 만드시고 면, 이면하고 평행하면서 이 축을 지난다. 0도 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이브하고 돌아오죠. 그럼 이렇게 축이 하나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기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도, 뒤에 있는 게 어떤 거죠? 이건가요? 라이프 타입 1입니다. 이것도 오픈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축을 하나, 내부에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면입니다. 윗면을 이용하셔도 되겠죠. 찍고, 요 축 찍고, 0도 주겠습니다. 이 모델링을 하신 분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 틀리겠죠. 저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평행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죠. 이렇게 평행한 요 면을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수직면을 잡으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es 하고 돌아오죠. 그럼 이제 각각 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거는 겁니다. 각도 메이트 하나를 걸겠습니다.
자, 요거죠. 세 번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축을 잡는 겁니다. 회전축이 레퍼런스 벡터가 세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축을 먼저 잡아야죠.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게 누구죠? 요거죠. 껍데기 요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차피 얘도 조인트 얘도 움직일 이유는 없죠. 그럼 얘도 그라운드 처리하겠습니다. 그라운디드 해버리면 얘도 이제 고정이 되겠죠. 뭐 두 개 다 움직일 이유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앵글 세 번째 거로 하셔가지고 움직일 면 이면이죠. 그렇죠? 퍼스트 셀렉션, 세컨드 셀렉션입니다. 이 면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면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축은 이걸 잡으셔도 되지만은 여기 내부의 축을 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지금 앞쪽으로 나오고 있죠. 이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자, 각도 일단 0도로 두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러면 이렇게 앵글 메이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이트 또 하나 걸죠. 메이트라고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용어하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메이트라고 그러고 어떤 프로그램은 컨스트레인트라고 그러고 용어들이 중구난방입니다. 사실은. 자, 두 번째 똑같습니다. 이 면이랑 그 다음에 회전축은 여기 조인트의 내부에 있는 축을 보겠습니다. 0도로 해놓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앵글이 이제 걸린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45도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45도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렇죠? 0도로 해놓으니까 좀 그렇네요. 그럼 이거를 회전축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화살표가 이쪽으로 향해 있죠.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을 펼쳐보세요. 펼치시고 이 봉을 감싼다라고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있고 4개의 손가락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쪽으로 회전 방향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위치로 맞춰놔야겠죠. 이건 아닙니다. 이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게 이제 360도 되겠네요. 360도 360도 맞나요? 예, 360도는 아니군요. 그러면 180도 잡아야겠죠. 0도니까 절반 반대쪽으로 한다 그러면 180도 이렇게 각각 잡아 놓겠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이렇게 내부에 지금 조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각도를 생각하셔가지고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80도에서 한 270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야 되나요? 헷갈립니다. 180도 그럼 이렇게 지금 돌아오고 있죠. 180도, 270도, 360도 이쪽이 되겠네요. 0도 360도가 0도 이쪽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가려면 270도에서 조금 더 오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프레젠테이션에서 포지션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뉴 누르죠. 그럼 하나 생겼죠. 뭐 이름은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름 바꾸시면 됩니다. 자, 뉴 하나 더 하죠. 그러면 이 각도 있죠. 첫 번째 앞에 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오버레이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근데 뭔가 한 번이라도 오버레이 해버리면 이 글자가 좀 더 진해지면서 더블 클릭했을 때 오버레이 대화 상자 안 뜰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오버레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항상 아주 중요한 기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포지션 1에서 저는 이 각도 값 있죠. 앵글 2, 앵글 1부터 해볼까요? 그럼요. 앵글 1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포지션 1에서는 이 각도 값을 얼마로 하겠다? 예, 뭐 270도로 해보자. 그리고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포지션 2에서는 이 각도 값을 저는 뭐 300도로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진하게 됐죠. 그럼 포지션 1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될 거고 2는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있죠. 앵글 2도 오버레이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포지션 1에서는 이 값을 저는 이쪽이 이제 좀 더 가볼까요? 예, 360도로 해보자 뭐 하고요. 어플라이 하고 포지션 2에서는 이 각도 값을 뭐 0도에서 좀 더 가보죠.
예, 45도 가겠습니다. 두 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원면에 정중앙에 볼까요? 홈키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지션 E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각도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맞게끔 여기 위치되도록 각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80도니까 135도가 되려면 그렇죠? 여기에서 요만큼 여기에 180도니까 이쪽으로 180도 더하기 135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몇 도인가요? 아이고 머리야.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나오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게 컨 쪽이 여기 여기인가요? 예. 바틀 오퍼너 요거였나요? 그러면 앵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앵글 1번을 오버레이 하셔가지고 오버레이 해가지고요. 포지션 1도 괜찮고 포지션 2에도 괜찮겠죠. 여기다가 180도 더하기 135도인가요? 도면 안 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135도가 되려면 요렇게 보면 이쪽도 엇각이지 않습니까? 이쪽 각도 135도 더하면 되겠죠.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지션 2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1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게 135도라는 얘기입니다. 요 각도, 요렇게 봤을 때 요쪽 각도가 135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스터로 해놓고요. 한번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드로잉 바로 들어오죠. 드로잉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어셈블리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정적인 조립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조립 상태를 표현하고자 쓰는 조립 상황을 표시하고자 할 때 이 기능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였죠? 창에서 이게 화면이 제가 2016을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헷갈립니다. 그렇죠?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위치의 어떤 변화 상황을 보는 거고요. 요거는 뷰라는 것은 어떤 조립 부품, 조립된 상황, 조립된 상태, 다시 말하면 어떤 부품은 보이고 안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을 표현할 때 뷰 기능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로잉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 베이스, 기본 뷰를 내리겠습니다. 뷰는 마스터로 하겠습니다. 포지션도 마스터로 가져오죠. 크기가 너무 작죠. 스케일을 조금 더 키우죠. 한 4대1로 키울까요? 그 다음에 세이드 말고 세이드도 처리하죠. 뭐 이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요쯤에 갖다 놓고 오버레이 뷰 찍고 하면 되겠죠. 자, 포지션 1로 가져오겠습니다. 뷰는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뭐 다 원래 상태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세이딩 기능은 꺼져 오버레이 상태로 가져오겠습니다. 라벨도 보이게 하고요. 오케이 찍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져올 수 있죠. 여러 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찍으시고 이 뷰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포지션 2도 가져오도록 하죠. 요거를 가져와 보죠. 세이딩 상태도 가져오고 히든라인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각도를 처리하는 거는 이 드로잉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셈블리에서 메이트로 작업을 해놓고 드로잉에서는 표시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